안녕하십니까. 오늘로부터 11번째를 맞은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전정욱 부장입니다. 교통량이나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교통정책으로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오늘 간담회는 비효율적이고 획일적인 교통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선진교통안전 시스템 개발의 산실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가분들과 시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달려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참석자분들입니다. 국민들의 민생 해결사 김기현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김진태 강원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대식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 원주에서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는 만큼 강원도 국회의원님 분들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성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주시 갑 국회의원이신 박정아 강원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신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강원도 국회의원이십니다. 강원 홍청 횡성 영월 평창 국회의원이신 유상범 수석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강원 춘천 철원 하천 양구갑 당협위원장이신 노영호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시민들과 함께하는 원주시를 만들고 계신 원강수 원주시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예, 김혜령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도로교통공단 참석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범규 교통안전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수철 경영지원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표 운전면허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활동과 실생활에서 느낀 교통정책 개선점을 말씀해 주실 분들입니다. 녹색 어머니의 모범 운전자의 교통통신원 10분의 시민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강원도 원주에 찾아와서 오늘 도로교통공단에서 우리 도로의 안전을 말할 것도 없고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민생의 아픈 곳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닌 게 오늘이 11번째인데요. 오늘은 교통정책의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1954년에 설립되어서 도로교통안전의 종합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그동안 7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기틀을 다지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것에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성을 보다 높이면서 또 보다 좋은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우리 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참 소중한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게 불철주야 교통안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우리 녹색 어머니회 정경숙 중앙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장님들 임원들께서 함께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우리 모범 운전자의 안중덕 강원 지부장을 비롯한 우리 모범자 운전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원주 지역의 교통통신원 우리 지역장님들께서도 함께 지역장님과 총께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주와 또 원주 지역 강원 지역의 녹색 어머니 연합회장님께서도 함께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강원도의 든든한 일꾼이시죠. 우리 김진태 지사님 또 원주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스타 우리 원강수 시장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게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적 어젠다들을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아픈 곳을 가려운 곳을 긁고 아픈 곳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 정책, 청년 정책,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어젠다를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통 정책만큼은 이게 남녀노소 운전자 비운전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국민 체감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1순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만큼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생명과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정책적 과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 때문에 거꾸로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한편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2021년 4월에 시행됐던 안전속도 5030, 50km, 30km 이런 제한 속도에 관한 것인데요. 처음 도입될 때도 이게 천차만별인 도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획일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으로부터 운전을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때로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운전자들로부터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때는 잠재적 범죄자의 심리를 가지고 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조정돼야 된다는 국민의 의견을 보니까 한 90%에 육박한다 할 정도의 통계가 있을 정도 상황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보도가 없는 고가차도 보행자 안전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구간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실 모순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전국 99개 구간에 대해서 제한속도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99군데만으로 그칠 것이냐 보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강화하긴 하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 같은 곳에서는 도로 교통의 효율적인 측면 또 국민들의 편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한속도 조정이 좀 더 폭넓게 확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언리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규정에 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안전은 더더욱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가드레일 같은 그리고 연습과 같은 이런 턱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더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미비된 곳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시설 장비의 보안 그리고 요즘 스마트 시대입니다만 디지털에 의한 스마트 실시간 안전 감시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더 많이 투자하고 그러면서 단속도 강화해서 언리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심야 시간대에 아예 아이들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만도 계속해서 그 제한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 때문에 안전 제고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더 많이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많은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언리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는 것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일부 도로에서 무슨 비상 상황 아니죠? 일부 도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확대 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견 수렴 또 안내, 홍보 같은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심야 시간대에 이 깜빡깜빡한 전멸등을 도입하는 것도 좀 더 확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심야 시간대에 운전을 하다 보면 차는 통행되지 않는데 신호가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경우에 물론 당연히 신호를 지켜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기다리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규제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대에 전멸등을 확대하는 문제도 안전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국민들이 불편 중에 또 하나가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 직장 가진 분들 주중에 나와서 시험 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일에 시간 내지라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수독 지금 그 토요일 같은 이런 때 할 수 있도록 하면 제도를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토요일 날 특별 시험이 일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본다면 점진적 확대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국가 정책을 여러 가지 펼친 데 있어서 당연히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아주 심도 있게 사전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통정책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매 시간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다른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과도한 교통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을 뵈었습니다만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 좋은 의견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생생한 의견을 잘 받들어서 안전을 불변의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효율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좋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결사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안도 전부 다 이제 시원하게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처음 오신 우리 대표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새 그 새만금 잼버리 때문에 아주 홍역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 내년 1월에 개최되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지금 오늘로 D-158일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우리 그 조직위 점검 회의도 지금 개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조직위의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문체부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그 방금 말씀하신 이 안건 중에 스쿨존 합리적 이 운용 방안은 사실 우리 도에서 제안한 사안입니다. 예, 다 좋고 앞으로도 더 확실하게 이 스쿨존 잘 지켜나가야 되지만 밤 12시에 거기를 지나고 있는 차량에까지도 깜빡하면 이 교통 법칙은 딱지가 날아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겁니다. 예, 그거를 지금 도내에 두 곳에서 시범 실시로 그렇게 조정해서 시간제별로 달리해서 하는 것을 4개월 동안 시범 실시를 해왔는데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단 한 건도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로교통공단과 잘 협의해서 다른 또 문제점이 없는지 잘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이게 그 정부
행안부에서 우수 제안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 그 교부세를 7억 5천이나 받았던, 그래서 이걸 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철규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당 산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 이철규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교통 문제, 우리 국민들이 한순간도 일상생활에서 떼놓고 살 수 없는 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를 방문해 주신 우리 김기현 당 대표님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일상에 바쁘실 겁니다. 이 바쁜 중에도 우리 전경숙 녹색 어머니의 중앙회장님과 또 우리 모범운전자님들, 또 그다음에 TVN의 교통통신원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이 교통과 관련해서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우리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 통신원들께서는 소통이라는 측면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실 거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또 안전이라는 측면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교통은 어찌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이 교통은 또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통이라고 하는 가치를 또 편익을 위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가치가 또 침해될 때가 있는데, 이 소통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이 교통의 요체일 겁니다. 어찌 보면 종합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김기현 당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전을 위한 규제는 100번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과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전과 관계없는 과도한 규제, 일반적인 규제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또 교통 관여자로 하여금 이런 이 규제의 필요성, 또 이 준법 의식을 오히려 이 해이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하는 걸 봤습니다. 심야 시간대 한 신호 주기가 다 갈 때까지 차 한 대가 없는데 이 4현시 주기를 계속 돌린다면은 아마 국민들은 이 신호등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이 아니라 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 신호에 따라주겠느냐? 이 작은 이 범법, 작은 이 질서 위반이 결국은 우리 국가 전체에서 꼭 지켜야 할 큰 질서 위반으로 이어지는 이런 단초가 된다는 것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서 우리가 이 검증된 논리입니다. 우리 늘 이 교통 안전에 대해서, 또 이 교통 소통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우리 이주민 우리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대한민국의 교통의 안전과 또 이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동하고 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입니다. 오늘 대표님 모시고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이곳 원주도로교통공단에서 갖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실무적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지사님, 그리고 이주민 이사장님,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녹색 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2,735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026년까지 1,800명 수준으로 내리겠다는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지수는 OECD 국가 여러 회원국들 중에서 하위권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 문제는 많이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또 이 문제의 해결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전 국민에게 미친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오늘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되는 효율적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은 물론이고, 또 과도한 교통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들이 잘 논의되어서 여러 가지 입법적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아 강원도당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이거 평소 뭐 굉장히 많은 현안이 당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오신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드디어 도로교통공단에 오셔서 우리 여러분들 아쉬운 것을 듣고 좋은 말씀을 주시러 왔습니다. 해결사 김기현 대표가 오신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들이 아주 쾌도난마처럼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심상아 모범운전자 회장님 꼭 며칠 전부터 꼭 별룸에서 꼭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거 가감없이 말씀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은 이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교통정책 개선 관련 브리핑을 청취하겠습니다. 브리핑은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강수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간담회에 앞서 과도한 교통규제 합리화 방안과 주요 교통사고 감소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km로 하향 조정하는 5030 속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현장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하향 조정으로 다소 불합리하고 불편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보행자 안전과 관계가 적은 구간의 제한속도 조정을 추진하여 보람의 고가차도, 남산 터널 등 총 99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보완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공단도 도시부 제한속도 적정성 분석을 통해 제한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원고가 좀 사라졌네요. 예.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합리적인 속도 규제 방안입니다.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된 후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보호구역 안전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의 약 96%가 제한속도 시속 30km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고 위험이 낮은 시간대에도 불합리하게 일률적으로 속도 규제를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검토 요청이 국회 등에서 있었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보호구역의 탄력적인 속도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등 하굣길의 사고 취약 시간에는 속도를 하향하고 사고 위험이 낮은 야간 시간대에는 속도를 상향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저희 공단은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적 속도 규제 방안에 대해 사례조사, 시범 대상 효과 분석, 관계자 의견 조사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 특별시험 확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운전면허 시험장의 토요 특별시험이 축소되고 비정기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어 직장인, 자영업자 등 국민 여러분의 편의 증진을 위해 토요 특별시험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 응시생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사전 예약제를 통해 총 11개 시험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면허시험 응시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사고 등 어린이, 고령자, 이륜차, PM 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 감소 대책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 감소 대책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해 강화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높아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위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시범 장착, 효과 운영 효과 분석 등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및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공단은 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유치원,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그리고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 대회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 정보와 공간 정보를 분석하여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자 발굴 및 사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고령자가 많은 의료시설 주변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 공단은 이륜차 후면 단속 장비를 개발하고 관계기관과 사고 다발 지정을 합동 점검하고 있으며 PM을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M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도로 정비 등 인프라 개선 관련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정책 개선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운전면허 응시자에게는 응시 전 1시간 교통안전 교육이 유일한 교육입니다. 하지만 현행 안전교육은 시청각 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서 양질의 안전한 운전자를 배출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단계부터 사전 예방 차원의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통안전 교육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브리핑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그에 앞서 저희 국민의힘이 내일 동행 인물로 선정되신 분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에 헌신하는 분들을 내일 동행 인물로 선정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기현 대표님께서 내일 동행 인물로 선정하신 분은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힘쓰시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님이십니다. 화면으로 나오셨네요.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전문가로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자 했지만 부득이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 감사장을 대신 받고 저희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현재 획일적인 속도 제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주신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도로 제한 속도가 60이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시내 도로는 50입니다. 그리고 생활도로 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것은 30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5030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자. 속도보다는 안전이다. 결국 무단횡단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신호 지키고 그리고 횡단보도 보행 대신에 건너를 하고 또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자동차가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는 보행 있을 때 일시정지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뭔가요? 무단횡단이잖아요. 이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다가요. 오른쪽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중앙 펜스가 있죠. 그리고 옹교까지 있습니다. 옹교. 저 앞에 육교까지 있어요. 육교까지 있는데 여기를 30을 해놨습니다. 도대체 여기를 단풍으로 튀어넘어서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어린이 거리에서 30을 하나? 너무 심하죠. 도대체 이 지자체에서는 뭘 생각해서 30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요. 오른쪽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어디로 가나요? 쭉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터널입니다. 터널.
터널로 들어가는데 여기 30이에요. 30? 여기 그랜저 걸어다닐 공간이 있나요? 없네요. 야, 근데 왜 터널까지 30을 해놨을까요? 참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아주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께서요,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올려주신 걸 지금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왕복 6차로 도로, 그리고 가운데에 중앙거리 펜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어떤 상황일까요? 밤 12시 12시 넘었어요. 제한속도 30. 답답하다. 노선 풀린다. 그래서 50으로 바뀐다. 옳지. 가자. 아이고, 막혔네. 참. 답답하다. 자, 갑니다. 옳지, 통과했다. 또 어린이 공격. 이제 좀만 가면 된다. 좀만 가면 된다. 시속 30km. 시속 단속까지. 자, 이거 통과. 통과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신도시니까요. 정확히가 많아요. 좀 또 걸렸네. 밤 12시 넘었는데. 자, 이 운전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니 뭐 2km 하는데 10분이나 걸려. 2km 하는데 10분이나 걸려. 밤 12시 넘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0분? 지금 보신 이게 우리나라의 학상 현장의 가장 본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안전한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주고 계신 한문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해주신 시민단 분들과 함께 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주실 분들 순서를 오신 회장님들 먼저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제목이 멋있습니다. 청경숙 녹색 어머니의 중앙회장님께서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 어머니 중앙회장 청경숙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저희 이주민 이사장님께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제가 또 서울에서부터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제가 잘 봤고요, 들었고요. 아까 짧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 탄력 운행에 관해서 저도 이제 경찰청에서 이거에 대한 회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해요. 학교 앞에 심야 시간에는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것도 저희 그렇게 좀 탄력적인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전에 국무조정실에서 연락이 한번 왔는데 이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왜 민식이법 이후에 많은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왜 사고가 줄지 않을까?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드에서 이렇게 지켜본 결과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현장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물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수철 말씀하셨지만 강수철 교수님이 보통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도 한 번 교육을 받고 나면 거의 교육이 없잖아요. 그거와 같이 학교에서도 52차시라는 안전한 생활이라는 교육이 있는데 이게 수업 교시가 아니고 차시라서 5분, 10분만 하면 그 차시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들아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오른쪽 왼쪽 살피고 뭐 어떻게 건너요? 그러면 얘들아 오늘 갈 때 그렇게 건너야 돼? 라고 하면 그게 1차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학교에는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안전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가 좀 전담 강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 보면은 체육
선생님들이 없고 요즘엔 체육 강사님들이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전문 강사들을 양성을 해서 각 학교에 배치를 해서 생애 주기별 안전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그런 탈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린이집을 갈 때 아이들이 싱싱카라는 그런 걸 타고 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교육.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는 뭐 자전거라던가 이륜차에 대한 교육, 중학교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피해, 개인 이동형 그런 것들을 좀 교육할 수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운전면허를 따라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학교에 가서는 좀 운전을 따고는, 요즘에 저희가 뭐 무보험 운전자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에서 저희가 운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방향 지시등을 잘 안 켜요. 그냥 훅 가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금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라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좀 교육 과정 안에 녹여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선거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책으로 좀 만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런 정책들을 좀 펼쳐나가겠다. 여기 계신 분들이 좀 그런 게 좀 한번 힘을 한번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제목이 멋지신 분이십니다. 저희 교통 현장에서 항상 정리를 잘 해주시고 계시는 모범 운전자의 강원 지부장이신 안중국 지부장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했더니 마이크가 오네요.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 교통정책을 건의를 하라 그랬는데, 아니 건의할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셔가지고 밤새워 고민했던 부분을 대표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니까 할 얘기가 없어요. 다음은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다 알고 계시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시행을 할 때는 밑에서 있는 시민단체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게 아마 교통에 대해서는 경찰분들 빼고는 저희 모범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마 모범 운전자 운영에 관한 그 법률을 포천하고 가평 지역구신 최춘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늘 얘기 나오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이거 외에 여러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앙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저희 모범운전자가 가장 일선에서 그 일에 시민과 국민들한테 맞게 이렇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같이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범운전자 운영에 대한 그 법률안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먼저 시행을 하시고 교본도 받으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할 때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도지사님이 수용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18개 시군에 있는 강원도 모범운전자 회장님이랑 도지사님께서 간담회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교통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 인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 모범운전자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적성 검사에 관해서 저희 모범운전자들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원주 심상화 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고요. 또 한 가지 그거와 더불어서 아까 녹색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강사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통 지도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저희 모범 운전자들 적극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그 방송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안 막히는 곳, 그 빠른 길 이렇게 안내주고 계신 분입니다. TVN 교통통신원의 원주 지역 지역장으로 계신 유종호 지역장님께도 한번 말씀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지역장 유종호입니다. 저는 이 교통사고가 속도나 뭐 시설물만 개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인식 개선이 중요합니다. 인식 개선. 이렇게 보면 다니다 보면 무단 횡단자 거의 사고가 전체 사고의 한 20-30%는 될 겁니다. 무단 횡단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어린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무단 횡단을 애들을 부추겨요. 이렇게 학교 앞이나 보면 어린들이 당연하듯이 무단 횡단을 해요. 그러면 차가 오면 화를 내요. 예? 화를 내. 왜 사람이 건너가는데 차가 오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뭐 교통사고 저기에 상관없는데 이 무단 횡단자의 범칙금을 강력하게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학교 앞에 예를 들어서 시내 도로나 학교 앞에 이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무단 횡단을 당연하듯이 하는 거면 범칙금을 많이 과하게 매기면 이게 한 2-3년이면 다 없어집니다. 무단 횡단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사고율이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교차로 횡단보도가 우회전 시에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뭐 자가용도 마찬가지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바로 횡단보도가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야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원주시에도 내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횡단보도를 좀 시야 확보에 뒤를 좀 밀어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 시행 규칙에 뭐 통행이 불편하다 시민들이. 그러면 똑같아요. 사고 나는 것보다 안전하게 걷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 설치 같은 경우에도 이 교차로 모퉁이에서 보통 시야 확보가 되도록 한 5-6m, 10m 정도는 떨어져서 이렇게 해주면 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원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학교 앞에 보면 학교 주변으로 다 이렇게 펜스를 다 쳐놨어요. 펜스를 쳐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는 전체적으로 이 무단 횡단보도만 빼놓고는 학교 주변으로는 다 펜스를 쳐서 무단 횡단을 안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그 안중국 지부장님께서 신상아 모범운전자의 원주 지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예. 우선 그 김기현 그 국민의힘 당 대표님께서 원주시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저희가 그 주로 하는 게 모범 운전자가 초등학교 앞 근무를 아침 그 등굣길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 아침 보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이제 시나 군 이런 지역에 이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회원들이 동원이 돼서 교통 보조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 그 몰지각한 그 시민들이 저희 지시에 따르질 않고 심지어는 막 아주 심한 욕설까지 하고 너네가 뭔데 이러고 또 그 들어가면 안 돼, 행사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좀 회원들 사기 진작도 좀 쓰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저는 또 한 가지는 그 고령 운전자 자격유지 검사가 이것이 좀 많이
잘못됐습니다. 이건 뭐 비단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 사업용 자동차 고령 운전자 이 자격유지 검사가 엄청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과감하게 개선을 좀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제가 대표님하고 여기 그 정책위 의장님도 오셨는데 몇 분께 이걸 좀 나눠드리도록 이렇게 하면서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청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부장님께서 그 정책 관련해서 전달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잘 받아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질문만 듣고 갈 게 아니고. 질문 주신 내용들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다시 또 보기를 하고요. 간단하게 주신 답변에 대한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정경수 회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이게 학교에서부터 안전전담 강사를 통해서 전문 교육이 좀 필요하다. 뭐 보행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운전자가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될 때 그때까지 다 미리 교육시켜나가는 게 단계별로 중요한 제안 같아서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안준국 회장님께서 법률안 말씀 주셨는데 아마 우리 심상화 회장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같아 보였습니다만은 우리 그 이만희 안장님께서 이만희 수석부의장님께서 실제 권한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유정호 교통통신원 지역장님께서 그건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조금 의논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또 이게 교차로가 또 멀어지면 또 보행자의 불편도 다시 따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또 어떻게 안전을 잘 시야를 확보할 것인지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간담회 곧 하신다고 하니까 간담회 하시면서 같이 얘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타 사항들 또 주신 건의사항들은 나중에 또 필요하면 서면으로 회신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제11편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